미경 씨.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도 모르게 그를 안아드렸죠. 안 돼요, 교수님. 우리 이러면. 제 목소리에는 거부의 의미가 있었지만 몸은 이미 그에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여자로 대접받지 못했던 제게 그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어요. 미경 씨, 당신이 필요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은 더욱 흔들렸어요. 필요하다는 말이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인지. 호철에게서는 들은 적도 없는 말이었죠.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지연 씨는 어떻게? 그냥 오늘 밤뿐이에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정미경입니다. 올해 55세,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입니다. 25년 결혼 생활에 두 아이는 모두 독립해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 강호철과 저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게. 매일 아침 호철은 일찍 출근하고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죠. 집에 돌아와도 대화는 거의 없어요. 식사했어요? 네, 내일 일정은요? 회의 있어. 이런 기계적인 대화만 오갈 뿐입니다. 침대에서도 우리는 등을 돌린 채 잠들어요. 언제부터 서로의 온기를 잊어버렸는지. 결혼 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는 그냥 익숙해져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저희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된 건 아마도 10년 전쯤부터였을 거예요. 호철이 건설회사 임원으로 승진하고 일이 많아지면서부터였죠.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책임이 커진 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저도 학교 일로 바빴죠. 학생들 지도, 수업 준비, 행정 업무까지.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말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대화가 있었어요. 아이들 학교 이야기, 진로 이야기. 그런 주제로 가족 대화가 이어졌죠. 하지만 큰아이 현우가 대학에 입학하고 작은아이 지은이도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윤상철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 씨, 괜찮으시면 좀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상철 교수님은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20년 넘게 교류해온 가족 같은 친구예요. 6개월 전 그의 아내이자 제 친구였던 지연 씨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그 후로 상철 교수님은 깊은 우울에 빠졌어요. 호철과 저는 번갈아 가며 그를 찾아가 위로해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가고 있어요. 비를 맞으며 상철 교수님 집으로 향했어요. 지연 씨가 살아계실 때는 얼마나 밝고 따뜻한 집이었는지 모릅니다.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죠. 지연 씨는 제 대학 동창이었고 졸업 후에도 절친한 사이로 지냈어요. 호철과 상철 교수님이 친구가 되면서 우리 부부와 그 부부는 더욱 가까워졌죠. 명절이면 함께 보내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런 소중한 인연이었어요. 그런 지연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모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상철 교수님은 아내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집 초인종을 누르니 한참 만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 씨,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상철 교수님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교수님 술 드셨어요? 그냥.
오늘따라 지연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안쓰러운 마음에 저도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지연 씨와의 추억, 그녀가 없는 삶의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는 그저 들어주고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교수님, 지연 씨도 교수님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혼자가 되니 저희가 옆에 있잖아요. 호철이도 저도. 호철이는 요즘도 바쁜가요? 네. 항상 바쁘죠. 미경 씨는 괜찮아요? 호철이가 바쁘면 미경 씨도 외롭겠네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누군가 제 외로움을 알아봐 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냥 익숙해졌어요. 저도 지연이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잘 안 되네요. 한 잔, 두 잔. 제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데도 그날따라 술잔이 자꾸 비워졌어요. 밖에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집에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 그냥 자고 가기로 했죠. 미경 씨, 저기 지연이 옷장에 잠옷 있어요. 필요하면 입으세요. 지연 씨의 잠옷을 입는다는 게 이상했지만 술 기운에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어요. 지연 씨가 쓰던 손님방에 누워 잠에 들려던 그때였어요. 미경 씨. 문 앞에 상철 교수님이 서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너무 외로워요.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도 모르게 그를 안아드렸죠.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더니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죠.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여자로 대접받지 못했던 제게 그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어요. 술 기운도 있었고 호철과는 이미 오래전에 끊어진 관계였기에 그날 밤 저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미경 씨, 당신이 필요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은 더욱 흔들렸어요. 필요하다는 말이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인지. 호철에게서는 들은 적도 없는 말이었죠.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우리는 깊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감정을 억누르고 싶었습니다. 그냥 오늘 밤뿐이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그의 품에 안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먼저 눈을 떴어요. 옆에 누워있는 상철 교수님을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죠. 내가 뭘 한 거지? 조용히 옷을 주워 입고 나오려는데 그가 눈을 떴어요. 미경 씨. 어젯밤 일. 교수님, 그냥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예요. 잊어요, 그냥. 하지만 제가 먼저 실수한 거예요. 죄송해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아직 젖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호철에게 어떻게 얼굴을 보여야 하지? 지연 씨에게는 또 얼마나 미안한 일인지. 집에 도착했을 때 호철은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서글펐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물어볼 사람조차 없다는 현실이. 샤워를 하며 어젯밤의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마음속 죄책감은 씻겨지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한 번의 실수일 뿐이야. 다시는 없을 거야. 그렇게 다짐했죠. 하지만 운명이란 게 있는지 그날 저녁 호철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 오늘 급한 회의가 잡혀서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이틀 정도 걸릴 거야.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들어 상철 교수님에게 문자를 보냈죠. 교수님,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도시락 가져갈까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봐요. 상철 교수님의 답장은 금방 왔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2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호철이 출장 간 날이면 상철 교수님 집에 가거나 때로는 그가 우리 집에 왔죠.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죠. 2번째 만남은 제가 직접 찾아간 거였어요. 호철이 출장 간 첫날 저녁을 준비해서 상철 교수님 집으로 향했죠. 이번에는 술 없이 정신이 맑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찾았고 서로에게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미경 씨,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그의 말에 저도 위로받았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교수님은 저를 대할 때 항상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제 감정에 공감해 주었죠.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여자로 바라봐주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간들은 제게 마치 꿈 같았어요. 현실에서 잠시 도피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제가 국어 교사도 2아이의 엄마도 강호철의 아내도 아닌 그냥 정미경으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상철 교수님도 저와 함께일 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지연 씨 이야기만 하시던 분이 점차 다른 주제로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함께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잠시나마 일상의 평화를 찾는 듯 했어요. 미경 씨, 당신 덕분에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그를 구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제 죄책감을 덮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호철에게는 죄책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도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죠. 그러나 어느 날 상철 교수님 집에서 그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가 발견했어요. 거기엔 지연 씨의 사진들, 그녀가 쓰던 물건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죠. 그리고 일기장. 호기심에 펼쳐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오늘도 지연이가 보고 싶어 미치겠다. 미경이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연이는 대체 불가능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난 뭘 하고 있는 건지. 상철 교수님에게 난 그저 지연 씨의 대체품? 위로의 도구였던 걸까?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미경이 오늘도 왔다. 그녀의 존재가 고맙지만 때로는 미안하다. 내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연이가 떠난 자리를 누구도 채울 수 없을 것 같다.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죠. 상철 교수님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 저를 이용한 거였죠. 하지만 그를 탓할 수도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 역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호철이 채워주지 못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그에게 의지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상철 교수님이 술에 취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연아 라고 불렀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메우는 잘못된 방법이었을 뿐.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호철의 사진을 보며 더 많이 울었죠.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생각하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연 씨. 그녀에게는 또 얼마나 큰 배신을 한 건지.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상철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왜 갑자기? 교수님은 아직 지연 씨를 사랑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호철이가 저를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도망치는 건 옳지 않아요. 미경 씨. 우리 모두 상처받고 있어요. 교수님도 저도 그리고 지연 씨의 기억도요.
상철 교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진실된 눈물이었죠. 맞아요. 난 아직 지연이를 보내지 못했어요. 당신은 그저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우리 둘 다 치유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정말 미안해요, 미경 씨. 당신을 이용한 것 같아 괴로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 다 서로를 이용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만둬야 해요. 어젯밤에 당신을 지연이라고 불렀던 것도 기억나요. 정말 부끄러워요.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해줬어요. 교수님은 지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호철이를 아직 사랑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진정한 친구로 돌아가기로 약속했어요. 상철 교수님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내 침실을 새롭게 바라봤어요. 호철과 제가 함께 고른 침대, 커튼, 책장.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역사를 담고 있었죠.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뻔했는지 깨달았어요. 호철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달라졌어요. 그동안 그가 얼마나 일에 지쳐 있었는지, 그리고 저 역시 얼마나 그를 무시해왔는지 깨달았죠. 우리 모두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거예요. 용기를 내어 호철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우리 대화 좀 할까요? 호철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여보라고 불렀는지.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남이 됐을까요?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냥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호철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나도 미안해. 일에 너무 빠져서 당신을 소홀히 했어.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얼마나 기다려왔던 말인지. 나도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당신 외로움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죠.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호철이 얼마나 일에 압박을 느끼고 있었는지,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상철 교수님과의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영원히 제 가슴 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진실되게 살기로 다짐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래, 좋아. 이제부터 매주 금요일은 데이트 날로 정하자. 정말요? 약속이에요. 약속해. 그날 밤 오랜만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들었어요. 손을 꼭 잡은 채로. 점차 우리 부부 사이에 변화가 생겼어요. 호철이 일찍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엔 함께 산책도 했죠. 작은 여행도 다녀왔어요. 25년 만에 다시 데이트를 시작한 기분이었죠. 미경아, 이렇게 지내니까 우리 신혼 때 생각나네.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했었죠. 지금도 당신만 있으면 행복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잃을 뻔했던 사랑을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상철 교수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슬픔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지연 씨의 유품을 정리하고 그녀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상철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 씨, 시간 되시면 호철 씨와 함께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호철에게 말했어요. 여보, 상철 교수님이 우리 둘 다 오라고 하시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같이 가보자. 상철 교수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 한쪽에는 지연 씨의 사진과 함께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죠. 미경 씨, 호철 씨.
오늘은 지연이의 생일이에요.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서요. 우리는 함께 지연 씨를 위한 생일상을 차렸어요. 그녀가 좋아하던 음식들로. 상철 교수님은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우리는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덕분에 지연이를 건강하게 추억할 수 있게 됐어요. 지연 씨의 일주기에는 호철과 함께 찾아가 추모했죠. 그는 이제 지연 씨를 건강하게 추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미경 씨, 호철 씨, 고마워요. 덕분에 이제 지연이를 올바르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철 교수님의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우리 모두 치유되고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호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의 일에 대해 묻고 어려움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눴죠. 호철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물어보고 제 고민을 들어주었어요. 여보, 당신 반 학생들 요즘 어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아이는 좀 나아졌어? 호철이 저녁 식사를 하며 물었어요.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질문이었죠. 응, 많이 좋아졌어요. 상담 선생님과 꾸준히 만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다행이네. 내가 그 아이 때문에 많이 걱정했잖아. 이런 소소한 일상의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함께 TV를 보면서 웃고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러 가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우리의 변화를 느꼈는지 전화를 더 자주 하게 되었어요. 특히 지은이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엄마, 아빠 요즘 달라졌어요. 신혼부부 같아. 그래. 엄마랑 아빠가 다시 노력하고 있거든. 정말 보기 좋아요. 저도 이제 안심하고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우리의 관계가 소원했던 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이제야 그 부분도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상철 교수님은 대학에서 다시 강의를 시작했어요. 1년 동안 휴직했다가 돌아온 거였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 호철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호철은 상철 교수님과 더 자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주말에 함께 등산도 가고 술자리도 가지며 그를 위로했죠. 상철아, 지연이도 내가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 좋아할 거야. 그래.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어. 지연이는 내 곁에 없지만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있을 거야. 그런 상철 교수님의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진정한 치유의 길로 들어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상철 교수님이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미경 씨,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일.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이용한 것 같아 괴롭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 일은 잊어요. 우리 둘 다 외로웠고 상처받은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호철이에게는 말했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저 서로의 빈자리를 잠시 채워준 것 뿐이었으니까. 그래도 미경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지연이를 떠나보낼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도 고마워요, 교수님. 당신 덕분에 제가 호철이와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하며 진정한 친구로 돌아갔습니다. 가끔 세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명절에는 함께 보내기도 했어요. 상철 교수님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했죠. 1년이 지난 어느 날 호철이 깜짝 놀랄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25주년 결혼 기념일인데 신혼여행 다시 가볼까? 정말요? 우리 신혼여행 간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다시 가보자는 거지. 우리 다시 시작했잖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5년 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죠.
젊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서로만 바라보며 행복해했던 그 시간. 좋아요. 가요 제주도로. 제주도 여행은 정말 신혼여행처럼 설레고 행복했어요. 같은 해변을 걸으며 25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발견했죠. 손을 꼭 잡고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사랑을 약속했어요. 미경아, 25년 동안 고마웠어. 앞으로의 25년도 함께 걸어가자. 네, 여보. 우리 앞으로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해요. 호텔 방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진정한 부부가 되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그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상철 교수님도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그는 지연 씨의 기억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죠. 대학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미경 씨, 호철 씨, 나 요즘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생전에 늘 하고 싶어 했던 일이거든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지연 씨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상철 교수님은 교통사고 유가족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이었죠. 그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더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호철은 회사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죠. 함께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등산을 가거나 요리 클래스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상철 교수님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지연 씨를 추억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죠. 그들의 30년 사랑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이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면 두 분에게 가장 먼저 선물할게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이 책을 쓸 용기도 없었을 테니까요. 오늘로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호철과 저는 다시 서로를 발견했고 상철 교수님은 다시 강단에 서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저는 큰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외로움에 지쳐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해줬죠. 호철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상철 교수님과의 관계는 이제 순수한 우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저희 부부에게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관계로요. 인생에는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외로움에 이끌려 순간의 위안을 찾아서.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호철은 최근에 저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가 서로를 다시 찾은 게 정말 다행이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변한 거야?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냥 당신 없는 내 삶을 상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무서웠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호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깨달은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은 변함없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죠. 우리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에. 현우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엄마 아빠처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상철 교수님도 최근에 저희 부부에게 진심 어린 말을 전했어요.
두 분을 보면서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오랜 결혼 생활에서도 서로를 다시 발견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지연이와 저도 그랬을 거예요. 만약 그녀가 아직 여기 있었다면.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줬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치유되고 있었던 거죠. 호철과 저는 이제 노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은퇴 후의 계획도 함께 세우고 여행 리스트도 작성하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상철 교수님도 자신만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는 지연 씨를 추억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봉사활동과 연구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그도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실수를 통해 성장합니다. 제 실수는 호철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 주었고 상철 교수님에게는 지연 씨를 진정으로 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오히려 올바른 길을 찾게 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그날 밤 상철 교수님의 집을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호철에게 먼저 다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매일 조금씩 대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의 하루 일정을 공유하고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상철 교수님도 지연 씨와의 추억을 더 자주 이야기해요. 그녀를 기억하고 그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